제발 이혼해줘 1화에서 5화. 몰아보기. 늦은 밤. 어두운 공사장. 검은 옷의 남자가 누군가의 목을 조르고 있다. 숨이 막힌 남자는 버둥거리다. 힘없이 축 늘어진다. 그러나 남자는 멈추지 않는다. 벽돌을 들어 이미 죽은 남자의 머리를 다시 내려친다. 툭, 툭, 바스락. 소리에 반응한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린다. 피로 얼룩진 얼굴. 객악. 서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난다. 식은땀. 거친 숨. 또 그 꿈이다. 한 달째 매일 같은 장면. 항상 남자가 돌아보는 순간에서 깬다. 또 그 꿈이야? 남편 태호가 몸을 일으킨다. 응, 이번에도 또 거기서 멈췄어. 얼굴은? 안 보여. 태호는 자연스럽게 서윤을 안으려 한다. 그 순간 서윤의 몸이 먼저 물러난다. 서윤 스스로도 놀란다. 태호는 잠시 멈춘다. 내가 불편해서 그러는 거야? 내가 다른 방으로 갈까? 아니, 내가 예민해서 그래. 태호는 다시 서윤을 끌어안는다. 그의 품은 따뜻하다. 그런데도 서윤의 심장은 가라앉지 않는다. 강태호는 완벽한 남편이다. 다정하고 성실하고 서윤의 삶을 지켜준 사람. 그런 남자를 왜 몸이 먼저 거부하는지 서윤은 이해할 수 없다. 정신과 의사이자 대학 선배 지수의 말이 떠오른다. 기억이 움직이면 공포도 같이 올라와. 살인자에 대한 공포가 남자로 향하는 걸 수도 있어. 남편도 남자니까. 15년 전 서윤은 살인사건 현장에 쓰러져 있었다. 그날의 기억은 통째로 사라졌다. 블랙아웃. 범인은 잡혔고 그 사건은 끝났다. 기억이 돌아와도 달라질 건 없다. 그런데 악몽은 멈추지 않는다. 지수 선배의 말이 스쳤다. 이상하지 않아? 악몽은 기억이 돌아와도 된다는 신호야. 그런데 내 무의식은 끝까지 기억을 막고 있어. 살인자가 돌아보는 순간마다 멈추잖아. 서윤은 잠든 태호를 바라본다. 너무도 평온한 얼굴. 그 순간 이유 없이 심장이 빨라진다. 서윤은 조용히 이불을 끌어당긴다. 어둠 속에서 남편의 숨소리만 들린다. 왜 그 기억을 이렇게까지 막고 있는 걸까? 강태호는 서윤 인생의 유일한 축복이었다. 자기밖에 모르는 엄마, 술주정뱅이 아빠, 사고만 치는 오빠. 그 지옥에서 서윤을 꺼내준 사람. 형편없는 가족까지 자기 가족처럼 감당해준 남자. 이런 남자를 왜 거부하는 거야? 서윤은 스스로를 다그친다. 강태호는 유명 레스토랑 대표이자 수십 개 프랜차이즈를 일군 자수성 가형 사업가. 장난기 많고 다정하지만 일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냉철한 남자. 서윤에겐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남편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서윤은 남편의 손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임신을 간절히 원하면서도 산부인과를 찾아가는 서윤. 혹시나 기대를 해본다. 생리가 많이 불규칙하네요. 최근 스트레스는요? 그런 건 아닌데 잠을 잘 못 자서요. 임신이 어려울까요? 아직 단정할 단계는 아니에요. 다만 몸이 계속 긴장 상태면 임신이 안 될 수는 있어요. 난소 기능 정상이고 가능성도 충분해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서윤과 태호는 아이를 간절히 원한다. 하지만 노력해도 임신 소식은 없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중 서윤은 잡지 한 페이지에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12년 복역 후 봉사의 삶을 선택한 남자. 사진을 보는 순간 서윤은 잡지를 덮는다. 15년 전 공사장 살인사건의 범인. 기억나지 않지만 형사들이 들이밀던 얼굴. 그 사람이 경찰서에 들어가 자수했고 12년형을 살았다고 들었다. 서윤에게 그는 전혀 모르는 얼굴이다. 기억이 없으니 모르는 것과 다름없다. 형사들에게 서윤은 목격자였지만 아무 쓸모없는 목격자였다. 그런데 그 남자가 출소 후 노숙자들을 위한 봉사를 하며 살고 있다는 기사. 서윤의 등골이 서늘해진다. 지수 선배의 말이 떠오른다.
두려움을 마주해야 돼. 두려움엔 실체가 없어. 마주할 준비가 되면 악몽 속 남자 얼굴도 보이게 될 거야. 서윤은 숨을 고르고 기사를 다시 펼친다. 남자는 말한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숨이 멎는다. 뭐? 살인죄로 12년을 복역한 남자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면 그럼 왜 감옥에 간 거지? 이서윤 씨, 초음파실로 가실게요. 서윤은 잡지를 덮고 일어난다. 하지만 그 문장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진다. 아이, 고마워. 이번 일만 잘 되면 정말 다 갚을게. 네, 어머님. 잘 돼서 꼭 갚으세요. 서윤이한테 말하지 말고. 걔가 알면 또 난리 난다. 걱정 마세요. 서윤이 몰라요. 저 지금 회의가 있어서. 그래, 끊어. 고마워, 사위. 매번 이런 식이다. 서윤의 엄마는 1년에 서너 번 큰 돈을 요구한다. 매번 빌려달라고 하지만 돌아온 적은 없다. 결혼을 결심할 때부터 예상했던 일. 하지만 액수는 점점 커진다. 알코올 중독 치료센터를 오가는 아버지. 경찰서를 들락거리는 동생. 총체적 난국이다. 과연 내가 어느 선까지 감당해야 하는 걸까? 노크 소리와 함께 윤비서가 들어와 서류를 놓고 말한다. 대표님, 문상철 씨라고 전화 왔었는데 전화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여기 성함과 전화번호입니다. 누구? 문상철? 문상철이 누구? 순간 태호의 입이 다물어지고 얼굴은 이그러졌다.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마주한 표정이다. 알았어요. 비서가 나가자 마침 오랜 친구인 지수가 안으로 들어온다. 퇴근길에 들렸어. 한잔 하려고. 바빠. 아니, 병원 바쁘다더니 서윤이가 그러더라. 덕분이죠. 병원 개원에 투자까지 해주시고. 투자에 합류시켜줘서 내가 고맙죠. 병원 아주 잘 된다며? 생각보다 잘 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정신과 진료. 과거보다 훨씬 유연하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서윤이도 처음엔 망설이다. 지금은 너한테 진료받기 잘했다고 하더라. 서윤이는 어때? 아직도 악몽에 시달려? 이번 주 병원에 안 왔는데. 아직 악몽에 시달려. 약이라도 먹으면 좋겠는데. 임신을 준비 중이라. 약은 소용없어. 스스로 기억해내야 해. 힘들더라도 기억과 마주해야 돼. 서연이가 잊어버린 기억을 되찾을 가능성은? 내가 볼 땐 거의 다 왔어. 본인이 맡고 있을 뿐이야. 본인이 막다니? 왜? 기억을 꺼내는 게 무서운 거지. 다 끝난 일인데? 그게 아니니까. 태호에게 김지수는 대학 동창이자 가장 편한 여자친구 사람이다. 요즘처럼 서윤 때문에 마음이 무거울 때는 더더욱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어 좋다. 지수는 자연스럽게 태호의 팔에 팔짱을 낀다. 넌 여전히 근사하다. 팔 근육이 섹시해. 고맙습니다. 아직도 섹시하다는 말까지 해주시고. 네 애미 어딨냐? 이 망할 옆에 내가 빚만 잔뜩 지고 도망갔어. 서윤이 친정집에 들어서 문을 여는 순간 술 취한 아버지의 고함이 튀어나왔다. 빚쟁이가 하루 종일 들락거려. 이 집도 넘어가게 생겼어. 거실은 아수라장이다. 깨진 컵, 엎어진 의자, 찢긴 서류. 아버지는 술에 취해 물건을 집어던지고 있었다. 서윤은 현관에서 한 발짝도 못 들어간 채 서 있다. 결혼한 딸을 반기며 안아주는 부모들. 서윤에게 그건 드라마 속 이야기다. 이래서 친정집에 오고 싶지 않았다. 이것도 6개월 만에 방문이다. 오늘은 엄마에게 꼭 물어봐야 했다. 15년 전 공사장 살인 사건. 현장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누군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했다. 엄마는 그 사람을 봤다고 했다. 그 사람이 누군지, 그 사람을 만나면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엄마는 며칠째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한다. 서윤이 뒤돌아 나가려 하자 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날아든다. 네 애미가 강서방한테 또 얼마를 뜯어냈는지 몰라. 강서방한테 전해. 10원 한 장도 주지 말라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다. 엄마가 돈 빌려달라며 남편 태호를 얼마나 괴롭혔을지 뻔하다. 그 생각을 하자 서윤은 강태호가 자신을 늪에서 꺼내준 게 아니라
어쩜 끔찍한 가족의 늪에 태호까지 끌고 들어온 게 아닌가? 라는 불안이 올라왔다. 서유는 차에 올라타 엄마에게 전화를 건다. 딸, 웬일이야? 엄마한테 전화도 다 하고. 엄마 어디야? 어디긴 집이지. 네 아빠랑 같이 있지. 서윤의 얼굴이 굳는다. 어느 집 말하는데 나 지금 집에 왔어. 엄마 대체 무슨 일 벌이는 거야? 빚쟁이들이 집 차압한다던데 와서 해결해. 걱정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엄마 태호 씨한테 또 돈 달라고 했어? 달라고 했어. 왜? 애미가 돼서 사위한테 돈도 못 빌리니? 엄마 지금 바빠. 끊어. 전화가 끊긴다. 강태호가 했던 말이 떠오른다. 쓰레기통에서도 장미는 피고 진흙탕 속에서 연꽃은 더 아름답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장미는 쓰레기가 되고 연꽃은 진흙더미 속에서 사라진다. 와인바에 지수와 태호가 마주 앉아 있다. 지수와 태호는 오랜 친구. 태호의 후원자가 지수 아빠이고 지수 아빠의 도움으로 대학 졸업까지 할 수 있었다. 지수는 취한 듯 태호를 빤히 바라보다 피식 웃으며 말한다. 태호야, 넌 아직도 술 마시면 귀가 빨개진다. 태호는 자신의 귓불을 만지는 지수의 손을 내리며 약간 나무라듯 말한다. 너는 아직도 취하면 사람 만지는 습관 여전하고. 너니까 만지는 거야. 태호는 한숨을 잠깐 내쉬고 마치 동생을 다루듯 안쓰러운 마음으로 말한다. 지수야, 결혼해. 대체 왜 결혼 안 해? 지난번 성형외과 의사 괜찮았잖아. 그 사람 지루해. 그리고 굳이 결혼해야 돼? 혼자보다는 둘이 낫잖아. 난 혼자 아닌데. 내 옆에 항상 네가 있었잖아. 13살 때부터 지금까지. 태호는 낮은 한숨을 쉬며 지수를 설득하려고 한다. 우리 친구잖아. 지수는 그런 태호를 바라보며 뭔가를 확인하려는 듯 단호하게 말한다. 친구라고 해도 넌 내 사람이야. 세상에서 유일한 내 편이라고. 지수야, 우린 친구고 난 서연이가 있어. 그때 지수가 뭔가 비밀을 말하듯 조금은 불안함을 갖고 말한다. 문상철 기억나? 나한테 문자가 왔어. 문상철? 지수 입에서 문상철이란 이름이 나오자 태호는 긴장한다. 문상철. 15년간 누구도 입에 올리지 않은 이름이다. 태호는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나한테도 연락 왔어. 회사로. 그 인간 감옥에서 나왔나 봐. 걱정 마. 이미 오래전에 끝난 일이야. 내가 만나볼게. 그때 지수가 태호를 보며 미소 짓는다. 그리고 안심된다는 듯 말한다. 이거 봐. 너랑 나는 많은 비밀과 이야기가 있어. 누구도 우리 사이에 들어올 수 없는 이야기. 순간 태호는 지수의 그런 말이 신경 쓰이는 듯 잠깐 찌푸리며 달랜다. 우리 비밀이 너와 내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진 않아. 나한테는. 알아. 서연이가 있고 서연이를 사랑하고. 그 레퍼토리 언제까지 들어야 돼? 태호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는다. 그때 서윤이로부터 전화가 걸려온다. 응, 서윤아. 아니야. 장모님 급하대서 조금 보냈어. 걱정할 액수 아니야. 안 그래도 지금 들어가려고. 그래, 집에서 보자. 지수가 한숨을 쉬며 말한다. 넌 아직도 처갓집 뒤치다거리야? 언제 끝나는 거니? 그 집 인질노릇? 그런 말 마. 어쨌든 서윤이 가족이야. 가족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엄마고 아빠고 동생이고 너한테 빨대 꽂고 사는데. 네가 참견할 일 아니야. 태호가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 하자 지수가 말한다. 알았어. 더 이상 참견 안 해. 난 서윤이 좋은 선배이자 정신과 담당이고 너랑 난 친구니까. 한편 서윤이 집 앞 주차장에 차를 대고 나가려는 순간 문자 메시지가 울린다. 서윤은 무심히 문자 메시지를 본다. 아직도 기억을 못해요? 핸드폰을 잡은 서윤의 손이 떨린다. 다시 문자가 온다. 그날 밤. 공사장. 저도 있었는데. 서윤은 순간 숨이 멈출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낀다. 대체 누구야? 이 문자는? 두려움에 주위를 둘러보는데 주차장은 적막하다. 그때 주차장 입구로 택시 한 대가 들어와 멈춘다. 태호가 내리면서 차 안에 있는 지수에게 인사하는데 갑자기 지수가 태호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춘다. 순간 서윤은 숨을 멈춘다.
자신이 본 걸 믿을 수가 없다. 태호는 그런 지수를 달래듯 떼어내며 택시를 보낸다. 지수 선배가 왜 남편 태호에게 입을 맞추지? 설마. 그럴 리 없다. 세상 쿨하고 언제나 반듯하며 따뜻한 지수가 태호와 그럴 리 없다. 서윤의 눈빛이 흔들리고 자신도 모르게 핸드폰 쥔 손이 떨렸다. 그 순간 또 하나의 문자가 온다. 이제 기억을 떠올리셔야죠. 늦기 전에.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진다.